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로그인 창을 한번 클론 코딩을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클론 코딩을 하시려면 어떤 작업을 하시든 폴더를 제대로 구성을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왼쪽에 제 탐색기를 보시면 구글 로그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 그 안에 필요한 로고 이미지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넣어놨고 그 다음 CSS를 넣어놓은 스타일 폴더를 준비를 해놨죠. 그 다음 그 밑으로 이미지 스타일 폴더의 형제 위치로 인덱스 HTML을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럼 바로 태그부터 작성해 볼게요. 클론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구글하고 동일하게 만들 건데 동적 기능은 제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조와 CSS까지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우선 처음엔 HTML:5 작성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 기능 MS를 이용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5까지만 쓰고 탭키를 눌러서 태그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EM 부분을 KO 한글로 바꿔주시고 타이틀은 대상에 맞춰서 로그인 구글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 바디에서 가장 위쪽에 첫 번째 구글 이 로고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선택을 해보려고 하니까 선택이 따로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로고지만 따로 선택은 되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우선은 크게 div 로그인이라는 큰 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h1 이미지 탭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넣어 놓은 이미지 경로 안에 자동 완성이 보이면 엔터 로고 이미지를 넣어 주시고 Alt에는 대체 텍스트로 구글을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로그인 이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페이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목에 해당되니까 H1으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따로 클릭해봐도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링크 넣을 필요 없이 곧바로 로그인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구글 계정 사용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H2로 한번 묶어서 구글 계정 사용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쓰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냥 적어주기보다는 사용자가 입력하고 선택을 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폼 태그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것도 자동 완성으로 하면 그냥 폼, 탭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액션 같은 경우는 서버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주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샵으로 임시 링크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메소드를 처리해서 이 우리가 작성하는 폼 정보가 보안에 관련된 거라면 포스트, 공개해도 괜찮은 내용이라면 get을 작성을 해주세요. 로그인이니까 함부로 정보 노출되면 안 되죠. 포스트로 작성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폼 같은 경우는 주로 중요한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를 넣어서 중복되지 않는 폼만의 이름을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로그인 폼이다 하면 로그인 폼 이런 식으로 약자를 포함해서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룹을 하나 필드셋으로 만들어 두시고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그룹의 의미로 레전드를 작성을 해서 로그인 양식 이렇게 적당히 의미 있는 UI UX 생각하시면서 구조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작성할 칸이 필요한데 저거는 한 줄 입력 칸이니까 인풋을 넣어줄 생각인데 인풋은 인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보단 태그를 좀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li를 써볼게요. 근데 그냥 li부터 가면 안 되니까 비순서 목록으로 ul 꺽쇠 li ul의 자식 li를 생성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탭키 눌러주시면 ul 부모의 li가 자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첫 번째 li 안에서는 input 탭 텍스트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한 줄 입력한 이걸로 됐고 그 다음엔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써
안쪽에서 보이는 글자를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저장하고 제가 라이브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우측 하단에 고 라이브를 눌렀을 때 내가 작성한 태그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직 CSS를 안 했기 때문에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태그를 좀 보이게 장도를 좀 줄여둘게요. 다음 li 위치에 이메일을 잊으셨나요? 이게 필요한데 다음 목록에 해당되죠. 그럼 li 만들고 탭, 그 다음에 선택되니까 a 탭 링크 샵 넣어두시고 이메일을 잊으셨나요? 라고 작성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인풋 부분에 중요한 속성을 하나 안 넣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입력하면 그게 이 인풋 텍스트의 많은 종류들 중에서 이메일, 휴대전화를 적는 아이디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의미 있게 붙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name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타입 뒤로만 작성하시고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을 해둘게요. 그 다음은 다음 li를 만들어서 내 컴퓨터가 아닌가요? 게스트 모드를 사용하여 비공개로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는 강제로 내린 게 아니라 끝으로 가서 줄바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BR을 따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로그인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칠 때 어차피 실제 여기서 아무리 엔터를 쳐도 진짜로 엔터 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드 칠 때는 그냥 가독성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디자인과는 관계없이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옆으로 쓰면 보기 불편하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 자세히 알아보기 마우스 되니까 선택되죠. 그러면 링크로 넣어야 되겠네요. A 넣어주고 자세히 알아보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은 계정 만들기랑 다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UL 바깥쪽으로 나와서 계정 만들기랑 다음이 한 라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 UL이랑은 또 다르게 한번 묶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ULLI를 또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div 같은 그룹을 만드셔도 돼요. 결국에는 HTML은 의미만 맞으면 가능한 태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태그를 치고 의미에 맞춰서 구조를 짰다면 마지막으로 CSS로 연결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한테 익숙한 구조 방식을 빠르게 익히고 코드를 빠르게 고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저는 한번 다양하게 해보기 위해서 div를 구성해 볼게요. 계정 만들기 다음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라스트라고 줘도 되고 피니쉬라고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뭐 바텀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의미 있게 넣어주면 되겠죠. 탭 쳐주고 계정 만들기 다음 둘 다 선택되는데 계정 만들기 같은 경우는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니까 A로 구성해 둘게요. 계정 만들기.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조인이라든지.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버튼으로 만들어 볼게요. A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양하게 써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버튼, 다음 이렇게 놓고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되겠죠. 버튼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타입으로 범용 버튼 의미를 붙여주고 아이디로 nextbtn이라고 이름을 하나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와 도움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약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내가 아이디를 눌러서 다음 누르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현재 페이지를 어떤 언어로 볼 건지 사용자의 선택과 입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폼 바깥쪽으로 나가서 별도의 태그를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저는 div로 다시 한번 묶어 놓을게요.
아니면 푸터라고 이름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의미에 맞춰가지고 한번 푸터 이렇게 써가지고 구성을 해볼게요. 푸터 썼으면 한국어 부분이 필요하니까 셀렉트 탭 치면 자동으로 속성이 나오죠. 랭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랭 셀렉트라고 똑같은 이름을 줄게요. 같은 태그에 들어가는 이름이라면 중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랭 셀렉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옵션 구성을 하셔서 한국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밸류 같은 경우는 한글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 또는 숫자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도움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약관이 필요한데 셋 다 모두 선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다 오른쪽에 몰려 있으니까 div 한 그룹을 묶어주는 게 좋겠죠. div 묶어놓고 링크 밑으로 Shift Alt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복제돼요. Shift Alt 누르고 방향키. 복제를 충분히 했으면 앞에서부터 도움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약관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디자인은 틀리지만 우선은 HTML 구조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HTML을 끝냈다면 CSS를 만들 차례겠죠? 스타일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새 파일 이렇게 누르시거나 아니면 스타일 폴더 열어놓고 위에 새 파일 아이콘 이걸 눌러주시는 식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둘게요. 먼저 디자인하기 전에는 초기화가 필요하니까 리셋을 하나 구성할 거고 디자인용으로도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내가 CSS를 하기 전에 HTML이 가지는 기본 모습부터 초기화를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리셋부터 연결할 건데 내가 아무리 CSS를 작성을 해도 HTML에 연결 안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HTML 타이틀 밑으로 링크 탭 작성해서 스타일 폴더 안에 초기화 리셋부터 연결하고 그 다음은 디자인 CSS를 연결하는 식으로 구성해 둘 거예요. 수정했으면 곧바로 저장도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저장을 안 하시면은 파일명 옆에 점 표시가 붙으니까 그 점 참고하면서 내가 저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을 하세요. 자, 리셋부터 작업을 할게요. 파일을 볼 때 파일 이렇게 번갈아 누르면 불편하니까 화면을 분할을 해볼 거예요. 옆으로 분할하실 거면 컨트롤 역슬래시 화면 밑으로 분할하고 싶으면 컨트롤 K 누르고 컨트롤 역슬래시 저는 밑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박스 사이징부터 무조건 전체 선택자에 묶어서 리셋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한 모든 태그를 이용을 해서 사실 리셋을 지금 작성하는 거긴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앞으로 어떤 태그를 쓰든 이 리셋 하나로 관리가 되도록 공통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쓴 태그에만 관련해서 리셋 정보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 ULLI도 썼고 input도 썼고 버튼 그리고 A도 썼었고 우리 이미지로 썼었죠. 그 외에는 셀렉트 작성했었고 옵션 작성했고 나머지는 중복 태그 그리고 푸터 만들어줬었고 자 그러면 다 적었으니까 마지막 그룹에는 콤마 들어가지 않도록 혹시 콤마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셨으면 제거해 주시고요. 중괄호 열고 엔터 초기화 정보 가장 첫 번째로 마진 패딩으로 여백을 제거를 해주고요. 여백이 딱딱 붙고 있죠? 그 다음에 폰트 크기가 내가 변화 주기 전에 미리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폰트 사이즈 초기화해 주시고 굵기 넣은 적 없는데 굵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폰트 웨이트 빼주고 기울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폰트 스타일 빼주시고 그 다음엔 라인 웨이트 기본 줄 간격도 1.0으로 내가 중값 외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초기화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별도로 작성해 볼게요. 여기에서 우선 필드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더가 들어가는데 우리 준 적 없으니까 보더 0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전드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숨겨두시는 게 좋아요. 디스플레이 논 의미적으로만 보이고 디자인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시고요. A 링크 넣어서 글자의 색깔이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들어가 버렸으니까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색깔 초기화하고 밑줄도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초기화 해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버튼 부분에 내가 색깔이나 테두리 이런 거 주지 않았는데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더도 빼고 백그라운드도 빼는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풋 부분에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인풋 부분에도 보더를 0으로 빼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셀렉트 같은 경우도 보더를 빼줘야 정리가 되겠죠. 같은 값 가지는 것들은 그룹으로 묶으면서 정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는 선택되는 느낌이 손가락으로 뜨는데 버튼은 손가락이 안 나와요. 얘는 손가락이 나오는데 그럼 나도 버튼을 선택되는 느낌처럼 마우스 포인트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버튼에다가 커서, 포인터 이렇게 작성해서 마우스 올리면 손가락으로 바뀌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왼쪽이 애매하게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마진 패딩 바깥쪽 여백, 안쪽 여백 빼줬던 그룹 부분에 가장 첫 번째 큰 태그인 HTML과 바디를 안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쓰고 확인해 보니까 기본 여백 바깥쪽도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ULLI 부분에는 반드시 리스트 스타일을 논 처리해서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목록의 블록 아이콘 모양을 지워줘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튀어나와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리스트 스타일 논도 반드시 초기화를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디자인 CSS를 해볼게요. 디자인을 진행하기 전에는 관련한 선택자부터 먼저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태그의 요 첫 번째 위치부터 하나씩 작성을 해볼게요. 어떤 위치를 쓸 때는 열린 부분일 경우는 계속 써 내려가셔야 되고 닫혀 있을 땐 그 부분을 제거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가장 먼저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가 샵이란 뜻이죠. 샵 로그인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H1이 열렸는데 로그인이 안 닫혔네요. 그러면 지우지 말고 H1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바로 적을게요. 이미지 썼는데 H1이 또 있어요. 중복 태그니까 왠지 안 적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우선 생략하고 다음 H2 H2가 여기서 닫힌 다음에 폼이 열렸어요. 그러면 H2를 지우고 아이디 로그인 폼 이름이 있으면 태그보다는 이름을 기준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필드셋 레전드는 리셋에서 자, 우리가 여기 디스플레이 눈으로 숨겨놨기 때문에 어차피 숨긴 거라서 디자인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얘를 생략하면 다음은 UL이겠죠. UL, LI, LI 안에 input. 만약 input을 좀 더 의미 있게 작성하고 싶으시면 속성 선택자로 바로 대괄호 열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름 name, user ID 이걸 이용해서 name이 user ID인 input 이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li 안에 a가 들어있죠. a도 밑에 똑같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그냥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ul이 닫히니까 div 바텀이 나오네요. ul이 닫혔으니까 ul까지 지워주고 클래스니까 점 바텀 그 안에 a가 들어있네요. 근데 a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점 join a 닫힌 다음에 버튼이 나왔네요. 버튼에도 이름이 있어요. 샵 next btn 폼이 닫히고 푸터가 열렸어요. 그러면 폼까지 지워주고 푸터
푸터 안에 셀렉트가 열렸는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샵 랭 셀렉트 그 안에 옵션 그 다음에 점 라이트 안에 A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됐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만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아직 CSS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라면은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요 왼쪽 라인 시작 부위부터 여기를 1단계라고 봤을 때 1단계에서 2단계 정도까지는 반드시 배경 색깔을 넣어서 영역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로그인한테 한번 배경 색깔을 하나 임시로 부어서 이렇게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로그인 폼한테는 마찬가지로 배경 색깔을 하나 임의로 넣어서 영역을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푸터한테도 배경을 넣어서 영역 확인을 한번 해줬어요. 이러니까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위치 체크하기가 쉬워졌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로그인이라는 게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너비를 입력해 볼게요. 적당히 너비를 쓰고 확인해 보니까 너비가 짧아진 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마진형 오토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좌우에 여백이 생겼어요. H1하고 H2에 있는 글자들이 모두 가운데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H1하고 H2 부분을 그룹으로 별도로 선택자를 콤마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을 텍스트 라인 센터로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자, 가운데 정렬하니까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의 크기도 수정을 좀 해줬어요. 하고 나니까 H1이 위쪽이 너무 붙어 있어서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H1한테 마진 또는 패딩 이용해서 여백을 넣어서 위쪽 공간을 띄워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는 50을 떨어뜨리고 싶은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는 한 20 정도 떨어뜨리고 싶은데 둘 다 H1이라 동시에 적용돼 버렸어요. 그러면 H1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째 H1에는 마진이 조금 적게 들어가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H2한테 구글 계정 사용이라는 글자 기준으로 위아래에 동시에 여백을 주고 싶어요. 그럼 마진 원하는 값 띄고 0 해주면 첫 번째가 상하, 두 번째가 좌우기 때문에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동시에 위아래 여백이 생겼죠. 그리고 제가 H2 로그인만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약간 사용하고 약간 굵기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한 값에 따라 조금 굵고 큰 글자가 만들어졌죠. 자, 됐으면 이제 밑에 폼을 할 차례예요. 폼 부분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에 테두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인풋 부분이니까 인풋 부분에서 보더를 넣어줘야 되겠죠. 보더를 넣어놓고 너비가 짧길래 너비를 전부 다 차지하게 100%를 줘봤어요. 그러니까 커졌는데 글자가 위아래 너무 붙어 있어요. 패딩을 줘야 되겠죠. 자, 패딩 줬는데 저는 상하를 더 많이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하 좌우 식으로 원하는 값을 넣으시고 모서리가 둥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 입력해주면 모서리가 둥그러졌네요. 밑에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테두리 바깥쪽이니까 마진 바텀 이용해서 밑에를 떨어뜨릴 수가 있네요. 이메일을 잊으셨나요? 꾸미고 싶어요. 쟤는 A였어요. 그래서 URL에 A한테 제가 미리 확인한 구글의 색깔을 여기다 넣어둘게요. 컬러 1A7328을 작성하니까 글자가 파란 색깔이 됐어요. 근데 LI 안에 있는 A가 이메일 잊으셨나요? 뿐만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기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파란 색깔이 되었죠. 그 다음 밑에 여백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태그 기준으로 두 번째 li의 아래쪽 여백이죠. 그러면 li를 그대로 복제를 하나 해서 두 번째 li라는 표시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마진 바텀을 이용해서 여백을 줬어요. 그래서 글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내 컴퓨터가 아닌가요? 이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글자 요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 li 기준으로 라인 하이트를 넣어서 줄 간격을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줄 간격이 살짝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뜨렸다 싶으면 조금 값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계정 만들기와 다음이 요 사이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마지막 li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ul을 기준으로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 부분은 ul과 div 사이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구조로 하면 ul이 먼저겠죠. 그러면 ul한테 마진 바텀 넣어서 여백으로 사이를 떨어뜨려 둘게요. 조금 더 떨어뜨릴게요. 그 다음 계정 만들기랑 다음을 할 거예요. 바텀 부분이었죠? 색깔을 미리 넣어 둘게요. 조인 부분은 글자 색깔을 아까 입력했던 색깔을 해주고 넥스트 비트에는 배경 색깔을 아까 입력한 색깔, 글자 색깔은 흰색을 설정을 해둘게요. 근데 다음 부분이 얘처럼 넓게 하고 싶은데 너무 좁아요. 글자에만 맞춰져 있어서요. 그러면 크기를 주거나 패딩을 넣어주면 되겠죠? 패딩으로 간단하게 입력해 볼게요. 상하 좌우니까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제가 값을 임의로 줘봤어요. 너무 크네요. 그럼 값을 조금 다시 2차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입력하는 값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넣어서 또 모서리를 둥글게 살짝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이 오른쪽 끝에 갔으면 좋겠어요. 조인하고 넥스트 비트에는 바텀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 그 부모에다가 영역 확인용이니까 실제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영문으로 색깔을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을 해서 구분이 쉽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색깔은 코드 값으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영역이 어디인지 이제 알았어요. 계정 만들기를 왼쪽 끝, 다음을 오른쪽 끝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모 바텀 영역에다가 플렉스를 넣어서 정렬을 해볼게요. 플렉스 플로어의 방향은 메인 축 수평이고 줄바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줄바꿈 노랩. 그 다음에 양쪽 끝으로 보내고 싶어요. 메인 축을 양쪽 끝으로 보낼 때는 메인 축 정렬값 just p 컨텐츠 스페이스 between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하고 보니까 끝으로 갔네요. 근데 계정 만들기와 다음이 요 수평 라인이 일정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계정 만들기는 위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교차축 정렬로 align item center 설정을 해주시면 계정 만들기가 해당 공간에서 중앙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 한국어와 도움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약관을 할 차례예요. 이 부분은 우선 너무 붙어 있어서 내리고 싶어요. 이번엔 저 부분이 푸터니까 푸터와 붙어 있는 폼한테 여백을 줘도 되고 푸터한테 여백을 줘도 되겠죠. 이번에는 어쨌든 가까우니까 푸터한테 그냥 간단히 쓰도록 할게요. 푸터한테 마진 탑 넣어서 여백을 좀 크게 주는 식으로 사이를 벌려놨어요. 그 안에 랭 셀렉트와 라이트를 왼쪽 오른쪽 끝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푸터니까 이번에도 부모한테 값을 입력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옆으로 배치하고 싶으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플로어 메인 축은 로우 줄바꿈 안함 정렬 방향은 just p 컨텐츠 스페이스 between 넣어주면 양쪽 끝으로 갔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살짝 정리만 해줄게요. 도움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약관이 약간 회색이고 글자 사이가 좀 벌려져 있어요. 그러면 라이트 안에 A가 글자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니까 라이트 안에 있는 A
글자를 꾸밀 때는 글자에 근접한 태그를 기준으로 가세요. 그럼 라이트보다는 A가 글자에 가깝죠? 그럼 여기서 제가 글자 색깔을 살짝 회색으로 넣어놓고 왼쪽에 여백을 좀 떨어뜨려 줬어요. 그러면 사이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왼쪽에 여백을 주면 요 사이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도움말의 왼쪽에도 여백이 들어가 버렸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에 여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남겨놓지 마시고 첫 번째 A의 마진을 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쪽 여백이 없어져서 정말 내가 필요한 부위에만 여백이 설정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다. 이제 하면은 글자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입력을 안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면서 조금씩 폰트 사이즈를 맞춰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됐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영역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색깔을 마지막으로 빼시면 돼요. 그러면 영문으로 넣었던 요 색깔들을 지우면 되는데 몇 개 안 되면은 지우기 어렵진 않지만 코드가 길면 길수록 찾기 어려우니까요. 컨트롤 F 찾기를 꺼내서 백그라운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가 알아서 찾아지니까 해당 찾기 위치에서 영문으로 색깔명을 우리가 임의로 넣었던 부분 기준으로 제거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영문으로만 색깔 줬던 부분 이런 코드로 입력한 부분 지우지 마시고 영문으로만 색깔 넣은 부분 다 지웠다 하면은 저장하고 결과를 이렇게 완성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